제가 발표할 기업은 모트렉스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명은 모트렉스고요. 설립 일자는 2001년 그때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년 8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하였고요. 모트렉스는 국내 완성차 메이커 회사들의 자동차 판매하는 글로벌 지역을 대상으로 IBI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IBI는 차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시스템을 총합해서 하는 거를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차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영화, 게임, TV, SNS, 내비게이션, 모바일과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모트렉스가 어느 산업군이고 어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이고요. 이 부분은 또 사업 내용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우리 방장님께서 기업 분석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모트렉스를 주로 봤던 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많이 봤고 재무적인 부분도 많이 봤는데, 재무는 제가 또 어느 정도 취약한 부분이라 이 모트렉스가 재무 상황을 보면 부채가 상당히 한 200% 넘게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알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그래서 아니면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새 나가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모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재무적인 부담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속회사 배양을 말씀드리면, 주로 해외 법원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신흥국 위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현대 기아차와 협력 관계가 있어서 신흥국 현대 기아차 신흥국 법인이 생산 거점이 있는 곳하고 모트렉스하고 판매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망이 어떤 신흥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 중심으로 성장 발판을 다지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판매망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왜 그렇게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2018년 12월 전진 건설 로봇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 순위를 보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한 3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이게 18년도에 M&A 시장에 나와서 모트렉스 회사가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상당히 많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총수를 보면 3,800만 주 정도 되고요. 주주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는 이영환 대표고요. 송웅이 수수 관계에 인해서 송웅이란 분이 10.6% 정도 있는데, 이분이 이영환 대표의 아내입니다. 보통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부와 같이 장사를 하거나 이러면 많이 싸우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그간 어떤 사업 진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잘 사업을 이끌고 있지 않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부인분 아내분께서는 뭐 현재 모트렉스 경영관리실장을 맡고 있고요. 외국인 비중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거의 뭐 0.3%? 뭔가 뭐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 개인들은 개인 소액 주주 비율은 55점 84%입니다. 아니 55.84%입니다. 그리고 뭐 최대 주주 지분이 한 30%고 아내분까지 합치면서 40% 되기 때문에 뭐 무난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자율주행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 단계에서 그간 산업이 근간이 되었던 부분들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분에서 지구온난화의 환경적 문제로 화석 연료의 대체를 위해서 대체 에너지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수소와 풍력 등 뭐 그런 에너지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고 혼자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뻘쭘하고 뭐 진짜 뭐 좀 난감한 부분 좀 뻘쭘하긴 합니다. 진짜로. 전혀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잘 들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엔진 4차 산업 혁명의 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변화고 그다음에 엔진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는 뭐 엔진에서 뭐 내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됐고 또 이제 발전이 돼서 3차까지 왔는데 이번 이제 4차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전기와 이제 수소를 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그런 엔진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수단도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하고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이제 4차 산업 단계에서는 차가 스스로 조작 운행하는 자율자동차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일부 어느 정도 적용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면 운전자들이 쓰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통신 또한 이제 5G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런 산업의 부분들이 연관되어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진보된 형태로 변화되고 또 훨씬 더 편한 삶의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토렉스가 주력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율자동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어떤 테마가 이루어질 때 항상 모토렉스는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에 뭐 몇 달 전에 한번 친구 차가 20년식 소렌토인데 풀옵션이라 웬만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주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불신을 가지고 차로 운행을 해봤는데 살떨리는 부분에서 운전을 해봤지만 상당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참 너무 편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지금이 2.5단계에서 이제 내년이 현대차에서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이 적용된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면 앞으로는 더 정말로 더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회원분들께서는 이런 차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얘기했지만 이제 1단계는 이제 자율주행 1단계에서 운전자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단계였고 2단계는 이제 운전자가 관여가 좀 큰 상태지만 이제 보조 역할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운전자의 관여 부분이 그 전보다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상당 부분 차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발이 좀 자유로운 편이죠. 뭐 스마트 컨트롤이나 이런 것 그렇고 뭐 차선 이탈 방지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발은 편해졌지만 눈하고 손은 좀 약간 불편한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3단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손하고 발은 좀 편해지지만 눈은 좀 이제 불편한 상태가 되고, 이제 진정 4단계, 5단계에서는 이제 완벽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모트렉스가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단순 이동 수단에서 커넥티드 카, 차하고 사물하고 연관이 되고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연결돼서 이제 차량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넥티드 차가 되고, 좀 더 큰 범주 내에서는 스마트카가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넥티드 카하고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합쳐진 개념이 이제 스마트카가 되겠죠. 차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고 어떤 결제를 할지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또 영화를 본다 할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카가 이제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 그 모트렉스와 이제 그 자율주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그 현재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 모트렉스는 여기 AVM 하고 휴드라고 하죠. 그 뭐 앞유리에 그 어떤 주행 정보가 나타내는 그런 장치들, 그리고 이제 뭐 리얼 뷰 카메라가 들었지, 어떤 대시 카메라랄지, 어떤 사방 그 차량의 전후방을 다 볼 수 있는 그 카메라를 그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AIDA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이거 직접적으로 이제 차하고 이 부분은 이제 경찰차에서 그 모트렉스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경찰차로 납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S 오프도 있고, 이거 리얼 시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지금 모트렉스는 KTX의 그 뒷면에 그 시트 뒷면에 보면은 조그만 모니터들이 달려 있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영화도 보고 음악 듣고 하는데, 그거를 KTX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먼저 이제 그 모트렉스가 그 만드는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IBI 시장 구조를 보면 비포 마켓이 있고 그 PIO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비포 마켓이라면 왕선차 업체가, 즉 현대 기아차죠. 현대 기아차가 그 조립 상태에서 출고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제 자사의 제품을 장착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제품들의 시장이고, 그 애프터 마켓은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소비자가 따로 그 어떤 내비 대리점이 가가지고 판매점에 가서 따로 장착하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PIO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 PIO 마켓이 어떤 거냐면 완성차 업체와 사양을 협의를 하고 어떤 사양을 이제 자신이 만든 차에 장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그 회사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개발 방침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완성차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서로 개발업체 모트렉스와 이제 협의를 해서 공급 여부를 결정을 하면, 그 모트렉스는 공급업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모트렉스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해서 그 완성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나가서는 이제 모트렉스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구축해 놓은 그 판매망들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딜러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이제 영업을 해서
차가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고객이 원하면 장착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가고 있고요. 근데 이 PIO 시장이 주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그 위주의 국가에 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글로벌적으로 주력이 그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선진국 국가로 이제 여러 완성차 업자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 뭐 중요 거점이 생산이 되는 거점이 있는데, 인도랄지 뭐 베트남 이런 나라 외에 뭐 브라질 정도도 있는데, 그 외의 나라까지 그 현대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나라까지 신경 쓰기가 아무나까 더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를 말두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모트렉스가 어떤 파고 들어가서 그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이제 신흥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그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현대자동차의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보면 소비자가 이제 그 어떤 완성차 대리점에서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달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오더가 떨어지고, 오더 떨어지면 이제 모트렉스에 대해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 사전에 개발돼 있고 완성차 업체하고 협의된 그런 제품들은 이미 다 개발된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생산을 해서 수출하기 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 차를 그 수출되는 배에 싣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모트렉스 제품을 장착을 해서 배에 실어서 이제 현지에 있는 고객한테 인도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OME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차 업자가 그 개발이나 생산을 주도를 하고, 근데 그 주도를 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나 이런 거를 발맞춰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는데 개발하는 시간이 좀 36개월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PIO 이런 시장의 제품들은 모트렉스의 강점이죠. 이게 그 OEM보다는 좀 짧은 시간으로 단축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OEM으로 모트렉스가 만약에 OEM으로 뭐 한다면 이제 어떤 그 하청업자에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만, 이 PIO 시장에서 이제 그 모트렉스가 들어내는 거는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기 때문에 OEM보다는 수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성자한테가 뭐 어떤 개발이 들어가는 비용을 모트렉스가 이미 다 개발을 해서 그거에서 조금 더 이윤을 더 많이 조금 더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 지게 그 모트렉스 이제 뭐 어떤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인데, 여기 보면 터키, 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브라질. 근데 이 구축망이 현대 기아차 그 신흥국 생산 거점하고 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또 모트렉스 그 대표하고 임원진들이 그 몇몇 분이 또 현대 기아차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직 당시에 글로벌로 그 어떤 그 신흥국들 위주로 마케팅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현대 기아차 글로벌 생산 거점입니다. 그 러시아도 있고 뭐 체코도 있고. 근데 한 18년도인가 그때 그 인도에서 보면 현대차가
그 인도 판매 그 1위를 달성한 기사를 봤는데 그때 이후로도 모트렉스도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보면 그 실적에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점이 그 어떤 PIO 방식의 그 장점을 보면 선행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트레스에서 주장하기로 이제 바로 나오는 신기술을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또는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모트렉스가 2017년도 그 코스닥에 상장할 때 이제 그 기업 공개할 때 그때 발표했던 그 어떤 리포트 내용인데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 모트렉스가 17년도, 16년도 이제 재무를 보면 이 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2,352억에서 이제 어느 증가를 했고, 근데 여기는 빨간 줄이 그닥 없습니다. 그 투자 쪽에서 이제 한걸음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했지만 다른 데는 이제 그 어떤 흑전을 보이는 회사였는데 그 18년도부터 이제 빨간 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채율도 이제 좀 상당히 부채 총계도 훨씬 742에서 742억, 647억에서 398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일단은 뭐 어떤 그 PIO 방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전진 건설 로봇 얘기인데,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18년도에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두 군데 그 사모펀드 회사하고 그 다음에 모트레스하고 50% 비중으로 50%씩 비중으로 이제 인수를 천억 규모인데 그거를 반반씩 그 지분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 투자를 해서 그 전진 건설 로봇을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채의 안 좋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따로 세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지금 행선수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제품 라인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가 헷갈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제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 모트레스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전장 사업부가 하드웨어 부분이 멀티미디어 부분에서 AVN이나 AVN은 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런 제품군이고요. AV는 오디오고, 아까 RSE는 이제 그런 뭐 차량 뒤에 조그맣게 그 뒷좌석에 그 차량 뒷면에 달린 그 조그만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게 휴드나 뭐 AVM이나 다시캠이나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있고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고 기타 커넥티비 기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신 건설 로봇이 있고 이제 콘크리트 컴프카, 유학실 이 컴프카는 이제 그 콘크리트를 그 높은 곳이나 아니면 상당한 양을 그 송출할 때 쓰이는 그 건설 기계입니다. 건설 자동차고, 이 모트렉스가 이 회사와 그
전진건설 로봇과 모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에 걸맞게 이 펌프카에도 자신이 그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써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랄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사의 제품을 달아가지고 펌프카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 자신의 그 사업적인 내용과 어떤 제품군과 이제 이 콘크리트 회사 건설 기계죠. 그거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 능력을 보면 그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보면 21년도 반기가 20년 작년에 94.6%였고 가동률이 그리고 21년 반기도 96.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4라인까지도 공장을 증설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를 가동률을 보면 97%입니다. 그 작년에 20년도가 이제 95.8이었고 올해 반기 기준으로 97%까지 또 좀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전진건설 로봇도 뭐 가동률만 보면 평균 가동률이 72.7%까지 준수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기술력하고 이제 그 개발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게 그 16년 9월 달에 이제 애플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2016년 4월 구글에서도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마트 기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자사의 제품과 이제 연동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트렉스가 이제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 좀 약간 움직이는 주가가 좀 같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의 독립적인 커넥티비티 기술 이제 이거는 이제 애플과 구글 어떤 운영 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기기에 이제 그 호환이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그 맵사와 이제 협업을 통한 현지 최적화인데 이 내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흥국에 최적화된 그런 방향 필요한 부분 고객의 니즈를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요 맵을 제공하는 회사들과 협력을 맺고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계약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있고 동작 인식 기술이 있고 영상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 동작 인식 기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면 이제 사진 찍을 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진 찍히는 부분이 있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됐고 이제 음성 인식은 지금 이런 뭐 음성 인식이나 동작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차들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음식에서 뭐 음성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지니야 뭐 음악 들어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기술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개 기업 중에 이제 모트렉스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하고 2020년도에 CES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거기에서 이제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따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대본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한 다 미리 어떻게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 대본을 써놓긴 해놨는데 지금 다 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읽고 그냥 막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두서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바라고요. 좀 더 그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더 발표를 여러 번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차차 나아지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훈훈하고 어쨌든 저차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안 나아지면 뭐 정말 그 답답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재무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18년도에 그 전방 산업이 그닥 좋지도 않았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알제리하고 이란하고 그 어떤 공급권이 있었는데 알제리에서 그 어떤 그 알제리 국영 그 자동차 생산 회사가 4천억 그 되는 4천억 규모의 그 뭐야 그 수주를 이제 그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서 2028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그 계약인데 4,8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알제리의 정치적 상황과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권이 진행되지 못했고 또 이란 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그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전방 사업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2018년도는 좀 저차폭이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좀 괜찮았습니다. 19년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채가 이때 이제 거진 468%인가 뭐 그 정도까지 450 정도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율이 458%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래서 뭐 전환 사채도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재무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생기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이제 좀 19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또 이때 부채율도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채율이 한 200%까지 줄이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전진 건설 로봇의 이제 인수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전신 건설 로봇이 올해 그 사상 최대 매출을 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올해 들어서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 내년도에 이제 또 상장 추진까지 코스닥의 상장 추진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장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상장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모펀드 회사와 이제 나머지 지분까지도 올해 또 한 이틀 전인가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지분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모트렉스가 그 인수를 해서 그 상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끔 그래서 지배 구조를 확실히 그 전진 기업의 그 지배 구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100%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사모펀드 회사의 지분까지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상장까지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제 기대치로는 그런 그 투자 상장하면서 받은 투자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재무 건전성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반기 그 실적들을 보면 흐름을 보면 2012년도 기말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었지만 3월, 6월 분기를 보면 이제 확연히 그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올해는 이제 그 사상 최대 매출까지도 실적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예상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부채율이 높아지고 그런 나쁜 부분들이 있지만 전환사채도 있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실적 면에서 이제 변화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했던 부분에서 투자했던 회사가 또 망하지 않고 또 나쁜 상황도 아니고 그 해서 실적이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좋은 작지만 어쩌고 보면 또 사상 최대 매출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모트렉스를 이 회사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본 거였는데 그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도 이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파보니까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먼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두 모트레스 간에 뭐 사이가 뭐가 틀어지게 되면 모트레스에서 상당한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적인 면에서 다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전진중공업을 이제 인수한 건데 그 인수했던 회사가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괜찮지 않냐라고 보는 부분이고 근데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그 사업적으로 비중이 큰 거는 항상 그 리스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후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네. 그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의 핵심 요인 디스플레이나 레이더, 비디오, 음성인식, UVC 등 자율주행에 관련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군도 있고 개발 완료된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카링크 기술을 적용한 챕터나 제품의 개발 및 제조, 그 당사의 주력 제품이 AVN에서 텔레매티스를 기능이 추가된 AVNT로 전장 사업 실적 개선. 이 ANT 전장 사업분에서 이 부분에서 또 실적분에서 좀 좋은 그 실적을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ANT와 디스플레이와 동기화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개발로 매출 다가가서 이 공기청정기는 또 인도에서 큰 반응이 있었고요. 아주 판매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적에 또 좋은 부분으로 연결이 됐고요. 무선 충전과 UV 살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등 신제품 개발에 매출 창출이 기대됩니다. 즉 자율주행이 계속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그에 따라 이제 어떤 내비들도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들도 다 차에 따라서 그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되는 제품들은 또 추후 어떤 장착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통부 주관
V2X 기반의 화물차 군집주행 연구 시발 개발 시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저는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재무적으로 그닥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리스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또 이런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것도 시대 흐름에 맞게 그 성장을 하고 또 그 몸집이 커지는 것들을 보면 또 어느 정도 좀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악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또 어떤 뭐 투자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리고 뭐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고 뭐 발표까지 하게 되는데 참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하고 고수님들의 관점을 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나만의 좋은 분석 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방장님과 운영진께 감사하다는 말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벌써 11시네요. 그러기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아, 이거 저 질문해도 되나요? 수목 형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 인포테인먼트 이쪽 음, 기업이 예전에 음. 남성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남성이라는 기업을 좀 투자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이 기업 제가 이제 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위에 그 HMI라고 하는 그쪽 그 지금 IVI 사업 이쪽이 네. 인포테인먼트 매출이 좀 지금 뭐 실제로 나오나요? 이게 지금 그게 그쪽에 지금 개발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모트렉스가 그쵸. 지금. 예.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그냥 AV 쪽하고 AVN이나 네, 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나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뭐 완성차가 원하는 부분이 지금 뭐 산타페랄지 투싼이랄지 이런 데에서 자율주행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네, 신흥국에 주로 뭐 수출되는 차량 그 제품군을 보니까 네. 대부분 고급 차 라인은 안 들어가요. 보니까 음, 뭐랄까 뭐 제일 좋아봐야 이제 산타페나 아니면 뭐 투싼 네, 그래 네. 아니면 소형차군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신흥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의 뭐 자율주행차가 들어간 그런 뭐 2.5군 단계가 적용된 부분이 들어갈지 이런 거는 이제 선진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상대 업체들하고 그 경쟁에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쪽 선진국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게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이제 보편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이제 신흥국으로 간다는 거죠. 항상 그, 뭐 어떤 제품군이 이제 네. 유행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안 나고 이제 뭐 ADA 뭐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청 네, 커넥티드 관련이죠. 그쪽으로 네. 경찰차에 이제 그쪽으로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남성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쪽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은 명확하게 매출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늘 보면은 주가도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많고, 아직까지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덩치들이 작기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기존의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이 장착된 그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네.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이 안 찍히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떤 테마적으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애플에서 뭐 네. LG나 뭐 그런 전기 뭐랄까 자율주행차 그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때 움직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모트레이스에서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올해만 보면 반기적인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조금 그 뭐랄까 좋은 부분을 좀 작은 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에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추후 이제 개발되는 제품들은 이제 언제 출시가 되고 언제 장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예전에 그 음. 남성이라는 기업 투자할 때도 그랬는데 이 인포테인먼트랑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음. 뭐 앞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근데 이 좀 잘 이해가 모트레스 안 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아까 PIO 방식으로 이제 네,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업체가 이 모트레스예요. 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대 기아차 중심이니까 음, 여기서 뭐가 틀어지게 되면 이제 또 완전 다 박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추후 나오는 그 뭐랄까 이제 좀 더 진보된 그 기술이 가미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지금부터 이제 실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또 검증을 하고 보고 뭐 하고 또 나오는 거 보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 2분기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올해 1,000억 이제 이상씩 네, 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음, 가동률적으로 보면 그 올해 사상 최대 매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음. 12월 달까지 해서 보면. 이 임원들 제가 보니까 다 현대자동차 그런 현대자동차. 출신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회사 예. 다니면서 글로벌적으로 다니면서 마케팅 했던 그런 능력들이 그런 예. 기반들이 이제 모트레스를 세우는데 어떤 성장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PI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음, 이제 글로벌적으로 신흥국들이나 이런 데 이제 판매 거점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음, 이거를 또 신흥국 판매 거점을 구축하기가 요 네. 정도 규모의 회사가 그 정도 크게 판매 거점을 만든다는 게 또 그 머니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쉽게 달려들어가지고 하기는 힘들다. 그런 음, 판매 구축망을 하기가 예.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뭐 완성차 큰 대기업들이 신혼국까지 다 신경 쓰기는 또 거시기 하고 메리트가 음, 없고 음,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음. 그 비중 작은 나라도 여러 군데 모으면 그 량도 그 수량이 만만치는 않으니까 저는 그 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로 가려면 보통 음, 이제 이게 이런 기술들이 수익으로 찍히기 그렇죠. 시작하면 예, 정말 예. 주가가 확 갈 때 그런 시점이 그, 올 것 같은데 그 기계 그거를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 네, 부분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쉽지는 않죠. 예, 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언제 갈지 뭐 그래서 저도 올릴지 뭐 뭐 투자 모르니까. 전략을 세운다면 예, 예, 철저히 뭐 그냥 뭐 전저점을 뭐 예, 뭐랄까 뭐 예, 깨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내려오는 거기서 뭐 한 몇 중기적으로 본달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무나 이런 거 봐서 이게 주가 그러니까 장기간 차트로 보니까 주가가 음, 어떻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는 거의 뭐 그 6,000원 뭐 7,000원 뭐 이 사이에서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냥 있네요, 지금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음. 그게 또 전환사채의 그런 뭐 부분도 있고 예. 언제든지 주가가 튀면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쵸. 한동안 예, 그래서 그게 다 소진되지까지는 예, 아무래도 예. 그러지 않을 그 어떤 박스권 움직임
네. 그게 보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뭐 수목 형님 발표 관련해서도 좋고 뭐 다른 것들 아무거나 이제 네,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이제 좀 당장님 질문한 것도 좀 힘들었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약간 다른 분들 다 대표해가지고 예. 네, 아니 근데 질문 저도 했습니다. 그 점이 좀 뭐랄까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고 네, 그거는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안 지켜보면 큰일 나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인포테인먼트랑 이런 자율주행 쪽 기업들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음. 이게 실제 매출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늘 의문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쪽에서 나오면 정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렇죠. 뭐, 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음 아이고, 분들이 다- 부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거 오늘 사업 구조 이런 거 어떻게 이게 인포테인먼트가 장착되고 이런 거는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그러셨어요? 네, 이 구조 지금 사진 파일 이런 것들 이게 음. 되게 막연하잖아요. 음.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한 쪽인데. 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PIO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네, 네. 개발 기간도 줄여 단축시켜가지고 고객들한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 그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가 큰 시장을 공략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현기차 쪽으로만 지금 갈 것 그러니까 그게 같은데. 그 최대 네, 리스크죠. 네, 그게 만약에 뭐 다른 뭐 회사 쪽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면 현기차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그죠? 네, 그렇죠.